예, 이제 오후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트라토의 김형두 상무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형두 상무님 나와 계십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상무님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24년 정도 IT를 하고 있고요. 2013년도부터 저희 스트라토에서 클라우드 업무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스트라토에서 제품 기획과 클라우드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에 이제 소개시켜 주시는 김에 스트라토에 대해서도 좀 조금만 소개해 주시죠. 네, 스트라토는 저희가 사실은 SK텔레콤에서 스핀아웃한 연구 중심의 회사고요. 2000년 11월에 이노웨이스라는 회사로 출범을 했고 중간에 합병과 이제 분사를 거듭하면서 현재는 이제 스트라토라는 사명으로 이제 제대로 된 브랜딩의 사업을 해보고자 작년에 사명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스트라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상무님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제목이요,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통합 관리라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클라우드는 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가 이제 대세고요. 네. 자,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로 가면서 많은 편의성이 주어지고 뭐 장점이 이제 생기고 사용상의 편의점이 이제 많아지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잡성의 증가라고 하는 어떤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뭐 인프라와 컨테이너 또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분들과 기업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상무님 보시기 어떠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 금융권 쪽에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현대화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데브옵스를 도입하고 기업은 클라우드를 필요의 목적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자기 서비스를 올리는데 이제 주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복잡도를 그 이후에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화를 하고 최적화를 할지 도입 후에 이제 고민을 많이 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젠 뭐 그것도 역시 이제 대세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져다 주는 그 사용상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로 가면서 더욱더 이제 복잡해지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생기는 또 하나의 아픔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사용상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스트라토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김형두 상무님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상무님 프레젠테이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키워드로 저희는 이제 연결성, 커넥티비티라는 말을 좀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토가 어떻게 클라우드를 연결하고 효용성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라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여 년 이상 국내 IT 개발 역사와 함께 해온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트라토는 사명이 스트라토스피어, 성층권이라는 스트라토스피어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의 성층권으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걸 매니지먼트하고 거버넌스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스트라토라는 사명을 쓰고 있고요. 주력하고 있는 사업 분야로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그다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데브옵스. 최근 클라우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환경에서 가장 핫한 주제들은 사실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복잡하고 규제도 강하다는 금융 클라우드 사업 영역에서 스트라토는 사업을 많이 수행을 해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카드나 주요 증권사, 은행 쪽에서 현대화 또는 데브옵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그 기술과 이제 수행 능력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 경험들을 오늘 세션을 통해서 발표를 드리고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최적화 운영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조금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통계적인 사항을 보시면 왜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는가? 클라우드 도입을 할 때는 제도적인 측면, 즉 IT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과
민첩성, 확장성에 대한 성능적인 측면, 그다음 비용 절감에 대한 어떤 요소들을 같이 고려를 하고 어떤 클라우드와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택할 건지를 고민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대세가 됐고 2022년 플렉세라 통계 자료를 보면 80% 가까이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 됐고 또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96%까지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큰 목적은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한 장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입하게 되는 현실은 어떻게 기업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각 부서마다 현업부서, 운영부서, 기획부서, 전략부서의 고민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업부서는 사업부나 자회사나 어떤 서비스를 인수하면서 이미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 중인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같은 빅데이터 같은 최신 혁신 기술들의 이점을 이용을 하려다 보니 자기 서비스에 연계할 수 있는 최선의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운영부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카카오 같은 재해 상황도 발생을 했지만 비즈니스 연속성이나 재해 복구 개선을 위해서 클라우드 공급자 간 이제 워크로드 복제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기획부서 같은 경우는 이용하다 보면 이제 비용이 비싸기도 하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단일 클라우드 공급자에 대한 종속성을 최소화하고자 기획부서는 멀티클라우드를 선택하기도 하죠. 전략부서는 전반적인 비즈니스 현대화를 위해서 클라우드 전환 전략으로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크게 보면 부서들 간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이 되어버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겪게 되는 문제점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도입 시에 예상했던 클라우드 통합 관리, 즉 초기 도입 시에는 클라우드 인프라 관점에서 통합 관리 중심으로 요구사항들이 나왔고 사용자 중심의 어떤 요구사항을 반영한 별도 시스템, 즉 CMP, DevOps, MSA 같은 별도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배포 중심의 기술적 자동화에 포커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도입 후에 실제 운영을 하고 사용하다 보면 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클라우드 통합 관리 요소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점의 어떤 특징들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역할, 품질 관리자나 개발자나 운영자의 어떤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과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절차적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십니다. 그래서 스트라토는 오늘 말씀드리는 커넥티비티는 CMP, MSA, DevOps를 어떻게 하면 연결해서 각자 목적으로 도입된 기술의 연결성 부족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결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보면 다양한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연결하는 다양한 연결,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는 서비스의 느슨한 연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빠르게 빌드 배포할 수 있는 절차적 빠른 연결, 이 세 가지를 연결성으로 저희는 꼽고 있고요. 다양한 연결에 대한 부분은 인프라 현대화, 클라우드 통합관리 쪽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 서비스와 데브옵스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쪽으로 저희는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가트너의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휠을 보면 7개의 펑션 에리어와 5개의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의 속성은 2018년도에도 발표된 자료에 보면 라이프 사이클과 안쪽에 파란색인데요. 라이프 사이클, 거버넌스, 오토메이션, 브로커리지는 전통적으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 2021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인공지능이 결합하는 교차 속성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존재하는 서비스 이네이블, 오케스트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인벤토리, 옵저비빌리티 이런 부분들은 유즈 케이스마다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클라우드 통합 관리는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자체가 각각의 속성들이 도구로서 존재하고 이들이 조합하고 연결을 함으로써 진화해 나간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결에서의 핵심은 당연히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추상화가 필요합니다. 커먼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해서 통합된 환경에 멀티클라우드를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플레인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효율화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가시성, 그 다음에 기업의 거버넌스, 그 다음에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효율화와 최적화를 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가시성에 대한 부분은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운영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최적화, 운영 효율화 측면은 먼저 최적화, 어떤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파악이 필요합니다. 운영 효율화 관점에서는 업무 프로세스,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는 민첩한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서 클라우드 자원과 서비스 관점의 최적화는 인벤토리와 클래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적화한다는 기본은 유유자원의 여부를 파악하고 활성 상태와 비활성 상태에 대한 스케줄 관리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는 현황 파악 후에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담당자별 딜레이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고 업무 절차상의 딜레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하고 단순화시킬 수 있을지 워크플로우 관리 도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인데요. 저희가 거버넌스를 가지고 가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고객사의 사업 구조와 업무 프로세스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공급자가 제공하는 유효한 상품은 이식성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클라우드 멀티클라우드 사용하면서 이식성을 확보하고 종속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측면의 상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공 관리 측면에서 기업이 카탈로그를 배포 정책 기반으로 관리를 하고 그 기반으로 사용자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환경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기본 모델은 구성 관리와 제공 관리,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전환 관리, 이후에 성능 모니터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운영 관리가 라이프 사이클로 관리되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실제로 거버넌스를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들은 비표준의 무분별한 사용을 통해서 그로 인한 이제 오버코스트가 생기고 사용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통 기능이지만 다른 요소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복 유지 부수에 대한 부분들이 오버헤드가 될 수 있거든요. 운영 효율화 최적화 측면에서 또 하나는 EOS, EOL 또는 사용하는 서비스의 상품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을 거버넌스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동화 관점은 저희가 바라본 자동화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화는 테라폼이나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술적 자동화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의 자동화 도구 이외에도 기업의 고유 업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절차적 자동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함께 연결되어야지만 실질적 자동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자동화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개선하고 교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교체하더라도 운영 업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리소스를 생성한 후에는 네트워크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동화 도구가 VM을 프로비저닝하고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거에 그친다면 보안이나 방화벽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른 프로세스로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프라를 제공하고 하는 부분에서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절차적 자동화를 통해서 실질적 자동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최적화를 위해서 최근에 이제 연구하고 있는 기술들이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최적화 기술입니다. 스트라토도 머신러닝을 적용한 최적화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하는 최적화 기술은 머신러닝 기반의 적합 용량을 산정하고 자원을 최적 할당해주는 기술입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요구 자원에 대한 사용자가 어떤 클라우드를 쓸 건지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한 자원에 대한 요구 용량을 분석하고 그 요구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노드 구성이 어떤 상품이고 어떤 노드 구성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제 파드 배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합한 클러스터 노드를 구성하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지능형 클러스터 노드 구성 시스템이라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느슨한 연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MSA에서는 느슨한 연결의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견고한 아우터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필드에서 MSA를 해보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너 아키텍처, 즉 기업의 고유 비즈니스 업무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떤 단위로 쪼개나갈 건지에 대한 이너 아키텍처도 중요하지만 이 이너 아키텍처의 서비스가 잘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아우터 아키텍처의 구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키텍처 현대화 부분과 그 다음에 서비스를 추적할 수 있는 추적성, 그리고 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성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바라보는 현대화는 컨트롤 가능한 느슨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느슨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먼저 견고한 아키텍처 구축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실행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서비스 제어와 내부 서비스의 유연한 연결, 그리고 공통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로깅, 모니터링을 포함한 견고한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추적성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나서 어플리케이션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단위로 추적을 하고 분석하고 운영 관리를 할 것인가.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은 수없이 많은 컨테이너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 추적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의 추적 분석보다는 서비스 워크로드에 대한 추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도 진화해 나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쪼갰다가 다시 합칠 수도 있고 합쳤던 거를 다시 쪼갤 수도 있는 이런 프로세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분산 트레이싱과 통합 로깅, 모니터링 머티릭은 기본적으로 구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좀 눈여겨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분석 예측을 위해서 컨테이너 매트릭 로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기에는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수없이 많은 데이터 빈 공간이 존재를 하고 데이터 정제를 통해서 합쳐진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파드 인스턴스에서도 올라오는 매트릭들은 파드 해시값을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진 서비스 트래픽에 대한 어떤 트래픽 로그는 그 타임스탬프 기준으로 정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류와 정제를 통해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 데이터로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저희는 이제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하나 연구하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매트릭 로그 분석을 통한 마이크로 서비스 최적화 기술입니다. 저희가 매트릭 로그 분석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최적화하는 부분들은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이 자체가 스스로 진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지능형까지 가기에는 단계는 있지만 이걸 분석해내고 최적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는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포인트는 API 서비스 로그와 네트워크 트래픽 로그, 인스턴스 매트릭 로그, 클러스터 노드 매트릭 로그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 마이닝, 통계적인 접근 이런 메소돌로지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먼저 API 베이스에 이제 컨트롤 차트를 베이스라인으로 저희가 디스커버리를 하고 이후에 트래픽 플로우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를 통해서 서비스 플로우를 바꿀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비스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루트 코즈를 분석해내는 부분까지 갈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토폴로지 레코멘데이션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SA의 통합성 부분인데요. 통합성 부분은 실제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수많은 내부 데이터에 연결해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통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아우터를 보면 익스터널 게이트웨이와 라우팅, 인터널 게이트웨이, 서비스 메쉬, 컴퓨레이션 다양한 구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MSA 운영에 대한 정책과 설정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통합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이슈와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 통제가 가능한 통합 관리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클라우드 통합 관리에 대한 어떤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MSA 이런 환경에서 빠르게 개발하고 시장에 민첩한 대응을 위해서는 데브옵스 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는 빠른 개발 배포와 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브옵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빠른 개발 배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시스템은 더욱 복잡한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유연한 규칙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가 대세가 되긴 했지만 수십 년 동안 모놀리틱한 구조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그 나름의 질서와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면서 느슨한 연결을 중요하게 하지만 그 느슨한 연결 안에서도 견고하고 규칙적인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정말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큰 장애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브옵스 프로세스의 어떤 표준화, 그리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어떤 편의성, 그리고 확장에 대한 이익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빠른 개발 환경에 대한 표준화인데요. 저희가 이제 구축 사례로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업무 개발 마이크로 서비스고 데브옵스를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자유돼야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시장에는 이제 자바가 여전히 대세긴 하지만 수없이 많은 프레임워크와 개발 환경들과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개발자들에게는 자유도가 어찌 보면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공통 기능들은 표준화하고 백킹 서비스로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개발 환경에 대한 유연한 규칙과 질서를 표준화와 공통화로 저희는 뽑고 있고요.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을 할 경우에 MSA에 적합한 개발 언어의 표준들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스프링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든지 머신러닝을 할 경우에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를 쓴다든지 노드, 뷰, 리액트 같은 어떤 공통된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업은 선택을 하고 버전 레이블까지 확장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런 표준 환경들이 개발자는 베이스 프레임워크로 사용을 하는 개발 환경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개발 환경 이외에도 기업에 필요한 것은 공통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인증 암호화 또는 암호화나 암복화에 대한 어떤 라이브러리 이런 규칙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무분별한 사용보다는 공통 개발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자가 쉽게 접근해 쓸 수 있도록 사용자 선택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공통 모듈에 대한 백킹 서비스, 이런 백킹 서비스들이 저희는 이제 개발 표준 환경을 스타트킷이라고 하는데 이 스타트킷에 탑재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서 워크플로우를 통한 어떤 절차를 설계해야 됩니다. 빌드 배포를 대부 환경에서는 빌드 배포를 자동으로 하고 스테이지에서는 운영부서에 가기 전에 품질부서가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적 프로세스들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데는 수없이 많은 요소의 오픈소스들이나 도구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요소가 불편하게 되면 개발자들은 잘 지키지 않게 되고 지키지 않게 되면 결국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애자일한 방법과 스프린트를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스프린트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통합 테스트입니다.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스프린트가 지나고 결과물을 나오고 서비스를 런칭할 경우에 그 품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CI, CT, CD, 그 다음에 CM까지 모니터링까지 이루어지는 개발 운용 도구를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불편하게 느끼지 않게끔 인터페이스 해줄 거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또 하나는 개발자와 관리자, 운영자 간의 소통입니다. 이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데브옵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CI/CD, CT, 대시보드를 통해서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자기가 해야 될 업무가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이걸 즉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데브옵스 마지막으로 이식성인데요. 이식성 부분에서는 이제 빠른 워크로드 분산 확산을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가 반영된 인프라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즉, 애저에서 사용하던 서비스 클러스터를 AWS 또는 프라이빗한 환경의 클러스터로 이식을 시키고 싶다든지 확장을 하고 싶을 때는 그 서비스와 동일한 컴플라이언스와 일관된 운영 동작을 위한 환경 정보들을 가지고 빠르게 클러스터가 배포가 돼야 됩니다. 이런 클러스터 생성 배포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CMP라고 말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통해서 워크로드를 분산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들을 생성해야 되고요. 그 생성된 정보가 오클플로우 엔진을 통해서 데브옵스 쪽으로 연결이 되고
운영 부서에서는 즉시 확장을 할 수 있는 신속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식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일관된 동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CMP와 DevOps 간의 연결을 통해서 그 일관된 정보가 이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트라토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느슨함, 다양함, 느슨함, 빠름,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 효율화, 최적화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연결 속성을 통해서 상홀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솔루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의 IT 현대화를 위해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클라우드를 운영 자동화를 해내고, 비즈니스 현대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해서 MSA DevOps가 현대화 역할을 합니다. 사용하는 역할 자체가 IT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영역은 개발자보다는 운영자가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한 MSA와 DevOps는 운영자보다는 개발자가 현업 사용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둘 간의 업무 프로세스와 절차적 자동화를 위해서는 워크플로우 엔진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고요. 저희는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 운영 효율화를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환경에서 운영 효율화와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텔리전트한 오토메이션들이 필요합니다.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매트릭 데이터와 로그, 어플리케이션 현황 데이터들을 데이터 기반의 학습을 통해서 셀프 힐링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스트라토 클라우드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커넥티비티는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답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죠.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답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근본적인 비즈니스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은 클라우드에 연결돼서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개발자와 관리자와 현업 사용자들이 업무 환경도 개선되면서 삶의 질도 높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조금 빨리 끝난 건가요? 예. 스트라토 김용도 상무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예, 남은 시간은 이제 Q&A 진행을 하면 네. 되니까요. 예. 지금 상무님께서 이제 쭉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서요. 처음부터 그 커넥티비티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네. 해주셨거든요. 네. 예, 예. 그리고 현재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커넥티비티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커넥티비티가 그냥 커넥티비티가 아니라 다양하고 느슨하고 신속한 연결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하고 느슨하고 신속한 연결을 위해서 강조해 주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시성, 거버넌스, 자동화 이렇게 네.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요즘 가시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가시성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예. 최근에 이제 전통적으로 가시성이라고 하면 예, 예. 인프라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IT 환경에서 내가 어떤 자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현황 정보를 파악하는 거에 그쳤다고 하면, 모니터링이나 성능 정보를 보는 것에 그쳤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멀티클라우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쓰면서는 비용에 대한 가시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 비용에 대한 가시성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얼마의 비용을 내고 쓰고 있는지, 클라우드 도입한 기업들이 의외로 비용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에 대한 관점이 미터링 빌링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가시성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를 통해서 예산 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비용에 대한 가시성도 역시 중요하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도 역시 이제 중요한 게 느슨한 연결의 서비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느슨한 연결의 서비스 역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런 운영 환경으로서의 견고한 아우터 아키텍처 구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또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요, 그 아키텍처의 관점으로 봤을 때요, 컨테이너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주고 싶으십니까? 저희가 실제로 MSA로 전환하는 기업들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빅뱅으로 한 번에 전환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저희 경험으로는. 또 두 번째는 신규 서비스, 기존 비즈니스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을 해가며 점진적으로 가려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존 서비스와의 연결성이나 호환성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떻게, 결국은 이게 커질 거기 때문에 초반에 아우터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직접 만나보면 아우터 아키텍처는 그냥 오픈 소스들이 제공하는 걸 그냥 가져다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쉽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썼을 때 무분별하게 동작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규칙이 전혀 없이 개발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모노리틱한 경우에도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개발에 대한 어떤 환경이나 개발 표준들을 준수하라고 가이드를 주고 그걸 지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됐거든요. 마이크로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자유도는 주지만 그 자유도 안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들이 필요한 거고 그 규칙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물 같은 형태의 아우터 아키텍처가 그걸 지탱해 주는 거죠. 그걸 견고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기 위해서 급히 서두르는 측면도 있고요. 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장점에 좀 많이 치우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키텍처뿐만이 아니라 그 매트릭과 로고도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능 지표, 또 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화 방안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시작을 해서 아우터 아키텍처를 완성한 거는 벌써 2019년, 20년 정도에 완성을 해서 그 뒤에 사실 집중하고 있는 거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과연 내가 쪼개놓은 마이크로 서비스 인스턴스가 가장 최적이고 정답이냐라는 거는 사실 변화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초기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했던 기업들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점점 모놀리틱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도 하세요. 살이 붙고 살이 붙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은 사실은 분석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메쉬를 하면 상호 간에 연동하는 인터페이스가 많습니다. 저희가 매트릭과 로그에 집중하는 거는 서로 통신하는 로그의 절차들이나 운영 프로세스가 가지고 간 어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몇 개의 홉을 딛고 지나가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5단계보다는 2단계로 로직을 변환하는 게 훨씬 수월할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게 네트워크 트래픽 측면에서 어떤 딜레이 요소를 찾는 부분에서도 쓰일 수 있고 모니터링 측면에서 또 하나는 업무 프로세스 관점에서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로직 관점에서. 자, 말씀 끝나 죄송한데 자, 그러면 되게 이제 그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홉 카운트를 그 복잡한 상황 중에서도 MSA 컨테이너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그 홉 카운트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매트릭스라든가 성능 지표라든가 로그를 수집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데이터 마이닝과 프로세스 마이닝이 겸해져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이제 진흥화 시키는 부분은 현재 연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을 하실 때 공통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AWS의
쉽게 뭐 알람을 발송하는 푸시 메시지를 쏘는 API를 사스 형식으로 써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얘를 애저로 옮기려다 보니 이 푸시 메시지 API가 달라진 거죠. 근데 모든 인스턴스들이 푸시 API를 각각 구현을 했다면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다 수정을 해야겠지만 그 푸시 모듈만 마이크로 서비스 인스턴스처럼 따로 뽑아놨다면 얘만 AWS 했던 걸 애저로 바꾸면 나머지 서비스는 영향을 안 받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API 콜이나 이 루트와 관련된 겁니다. 이런 걸 분석해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요. 어떻게 해서 느슨한 연결과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Rapidly Connectivity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시스템은 더 복잡해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어떤 규칙과 질서가 필요하다. 이런 규칙과 질서가 무시됐을 때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데브옵스, 저희가 데브옵스와 MSA는 항상 같이 다니는 니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MSA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개발자들이 데브옵스 환경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해내야 되는데 로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비즈니스는 익숙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웃 아키텍처의 로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통 서비스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비즈니스 담당자가 다 일일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로그 하나를 떨어뜨리더라도 통합 로그 시스템으로 내가 우리 회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매트릭 포맷으로 디파인해서 떨어뜨리는 것과 무분별하게 떨어뜨리는 건 나중에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오버코스트가 심해지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통적인 부분과 아웃 아키텍처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기업에서 쓰고 있는 공통 서비스에 대한 환경들. 또 한 가지는 이제 백킹 서비스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는 현업부서가 나는 메시지 큐 기반의 글로벌 캐시를 카프카와 레디스를 써야지 하고 구성을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레디스와 카프카를 써서 구성한 그 서비스는 별도로 구성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쓰는 용도가 보안이나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공통으로 쓰고 있는 카프카와 레디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원을 쓰는 게 코스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가 개발하는 시점에 기업에서는 표준 환경으로 제공을 하고 카프카와 레디스가 이미 공통 클러스터로 존재를 하니 필요하면 쓰세요라고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인증 라이브러리나 인증 오퍼레이션 또는 고객 정보를 확인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라고 하면 실제 그 백킹 서비스를 선택해서 쓰라는 거죠. 그걸 선택하면 그 선택된 백킹 서비스가 공통 개발 환경으로 이식이 돼서 개발자 환경이 생기는 거고 개발자는 그 기반으로 자기 비즈니스 로직에 충실하게 개발을 하면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상무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표준화라는 부분과 공통화라고 하는 부분, 어떤 그 규칙과 질서라고 하는 부분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성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CI/CD, CDCM 이렇게. 그래서 현재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DevOps 인터페이스가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식성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상무님께서 강조해 주신 키워드가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답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 그것이 근본적인 비즈니스 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 한 번만 더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답게 사용한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수없이 많은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은 너무 많지만 기업이 그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용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스트라토가 말하는 클라우드 커넥티비티는
이러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수많은 클라우드 자원과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CMP 솔루션으로 연결해주고 다양한 연결을 커버해주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고자 하는 기업에게 MSA 아웃 아키텍처라는 견고함을 제공하면서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데브옵스 환경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들이 이루어져야지 결국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너무 깔끔하게 마무리 잘 해주셨습니다. 자, 스트라토는 클라우드 위에 있습니다. 스트라토스피어. 클라우드를 내려다보면서 모든 문제를 다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더욱 클라우드답게 스트라토 김영도 상무님의 멋진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